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언론은 사실은 정치가 없으면 언론이 거의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정치 이야기가 없는 언론? 물론 연예계 소식이라든가 뭐 문화계 소식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치가 언론의 거의 한 40%는 차지하는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정치와 좋게 말하면 공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기생의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서 제가 16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호성 선생님이 원래 이 언론과 정치라는 책을 쓰셨고 언론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93년에 정치 권력과 언론은 서로 필요로 하는 상호적 관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정치 권력은 권력의 행사를 위해서 또는 정치와 행정을 위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언론이 관료 조직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해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언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론이 잘하니까. 반면에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한다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도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도 수용자들인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흥미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 권력이 제공해주는 정보와 그 언행에 관한 뉴스야말로 국민에게 필요하고도 관심을 유발하는 일거양득의 좋은 정보이다. 그래서 정권과 언론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을 정리한 것 뿐인데 정치와 언론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게 건강하고 탱탱하게 유지되어야지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이게 이제 밀착해가지고 그야말로 권원유착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언론하고 결탁하면 그건 괜찮은데 남이 결탁하면 그건 권원유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엇이든 간에 누구이든 간에 자기가 그냥 자기 일을 뚜벅뚜벅 잘 해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언론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제대로 된 일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잘못은 말하지 말고 언론이 나의 어떤 부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부담스러워요. 저도 일하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일을 하고 조직도 이제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실수는 하지 않아도 요런 건 내가 좀 잘 못하는데 요건 내가 약한데 요런 거 누가 이렇게 나를 공격을 하면 굉장히 이제 막 상처가 되고 발끈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언론을 막 장악하나? 우리 안에 있는 소통의 어떤 창을 막 없애버리고 댓글 달지말라 그래 막 그러면서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매수하고 싶고 언론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고 나를 홍보하는 그런 도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이건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갖는 생각이다. 그 유혹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에 빠지는 순간 사실은 누구든지 다 나쁜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지적하는 거는 선거 시기에 특정 언론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완전히 돌변한다. 그래서 그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죠. 내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방송사가 뭐 방송심의에 걸려서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또는 우리 신문사가 진짜 정말 망신 더 당할 것도 없죠. 이미 불신이 너무 쌓였으니까. 그렇지 신문사는 사실은 뭐 편을 든다고 누가 크게 징계를 해서 회사가 조선일보가 없어지고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실상 언론 자유가 굉장히 꼽혀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그냥 선수로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지면 정권을 뺏기면 뭐 대선 때 같은 경우에 그랬죠. 뺏기면 완전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정당원보다 더 정당원스럽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완전히 명백한 편파 왜곡 보도를 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과 정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쇼닥터라고 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방송을 하고 인터뷰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돈을 내고 방송에 나온다니까요.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내고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KBS에서
TV에서 제가 아는 정말 괜찮은 PD가 뭐가 취재를 하다가 의사의 코멘트를 듣고 싶어서 그냥 네이버에서 쳤대요. 그랬더니 그 어떤 의사가 나왔대. 그 사람이 명의라고 나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뭔 취재 중인데 인터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 끊었나? 이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얼마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PD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을 내는 이유는 없다. 당신 나한테 인터뷰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그 시세를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요. 지금 언론이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통 민원연이 막 파파이스 이런 데서 나오면 다른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언론이 그냥 다 매수돼서 1초 1초가 다 돈이고 기사 한 줄 한 줄이 돈이 아닌데 그냥 정상적인 기자의 생각으로 기사 가치를 판단해서 들어가는 기사는 점점 적어지고 있고요. 다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거나 감싸주거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심하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지자체를 감시하자. 지자체와 언론, 지역 언론이 굉장히 나쁜 언론이 많은데 그 언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안 망하고 대부분 지자체가 주는 돈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보고 이 사회비 언론들이 유지되고 있다. 제가 들은 최근의 얘기는 청주 안에 인터넷 언론이 100개래요. 100개의 인터넷 언론사가 있고 그 인터넷 언론사가 2명에서 5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유지가 되는데 광고는 사실 별로 없대요. 그런데 뭘로 하느냐? 그냥 지자체 홍보비 그걸 받으면 자기가 청주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소도시에 가서 나 청주에서 받는데 나 홍보비 줘 이렇게 해서 계속 넓힌대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홍보비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잘 보도를 하는 공감한 언론사면은 홍보비 그거 뭐 사실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지원하지. 왜냐면 지역 언론이 지역의 언론이 살아야 되는데 언론이 살으려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지역 언론은 봐야 되잖아요. 좀 신문도 좀 봐주시고 지역신문 맨날 조중동 이런 거 보지 말고 지역에 있는 신문을 보셔야지 되는데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도 있어. 지자체가 우리 지역 언론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그런데 그게 매수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좋은 언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되게 투명하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아니래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민원연에서 이제 제일 잘 된 데가 전국민원연인데 전국민원연에서 이런 조사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막 정보 공개도 안 된다 그러고 안 준다 그러고 막 정말 이거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대요.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홍보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변인실이나 그 홍보 관련된 부처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방에서도 다른 정부 그 지자체 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언론사에 보내는 돈이 은근히 많아서 이 전체 집계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안 된대요, 잘. 그런데 여기 제가 쓴 것처럼 전국민원연은 22쪽 보시면 전국의 15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5% 이하인 곳도 많아서 자체 수입만으로는 자기네 지자체의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홍보 예산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부 시군은 인구수에 비해서 과다한 홍보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주군의 인구는 약 2만 3천 명으로 인구수가 약 66만인 전주와 약 3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언론 예산 지출은 무주군이 전주시보다 약 1억 3천만 원이 더 많더라. 인구수가 비슷한 김제와 남원, 진안과 순천의 경우도 약 2배 정도의 지출 금액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이렇게 인구수를 딱 맞춰가지고 돈을 지급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하겠지만은 이 지자체가 언론사에게 지원하는 그 금액, 이 금액과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깜깜이 예산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이게 적절한 언론사에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회비 언론사들이 사실은 기생을 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게 되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럼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지역의 문제를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민원연이 있는데요. 거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안 믿어요. 왜냐면 지역에 있으면 다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 조사해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고 요 말만 할게요. 자, 그래 제가 실컷 말했습니다. 언론인의 의중이 엄청나게 많이 반영되고요. 언론에는. 그리고 언론은 어떤 것이든 간에 완벽한 객관성, 막 정말 퍼펙트한 진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다고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언론을 만든 사람의 가치관이 있어서 그 뉴스를 선택한 거예요. JTBC의 뉴스룸이 선택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MBC가 생각하는 거, KBS가 생각하는 거. KBS는 나는 공영방송으로서 약간 그 노인들이 많이 보시는 방송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르신 세대들이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전국이 가장 많이 봐요. 그러면 그런 전국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뉴스 가치를. JTBC는 젊은 세대 그리고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본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자기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이슈를 선택을 해서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 다 선택의 기준이 있고요. 어떤 것이 100% 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그 와중에서 서로 방점을 찍으면서 좋은 보도를 하는 경쟁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언론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는 게 내가 진실을 봤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완벽한 진실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약간 혐오주의 정치도 언론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거리두기 하고 보시고 내 머리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내가 계속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돼. JTBC가 있다고 막 옛날에 막 신문에 났으면 진짜야 막 이런 식의 그런 마인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느 언론사에서 하더라도 뭐 누가 말하더라도 한 번은 저 말이 맞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뉴스를 보시는 요령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뉴스가 되지 않았는가? 질문을 먼저 던져라. 뉴스를 보실 때는 저녁종합 뉴스 보든 신문을 보든 내가 포털을 보든 내가 오늘 뭔가 다 봤다라고 만족하시지 마시고 내가 오늘 뭔가 안 본 것 같은데 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내가 못 본 게 있을 거야. 이걸 찾으셔야지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다 본 것 같거든요. 자꾸만. 그런데 아니야 내가 모르는 어떤 사건이 있어. 그걸 계속 저희가 사실은 민원연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숨어있는 좋은 보도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누구가 무보도했대요. 누가 이거 얘기하지 않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말해주지 않아요. 라고 계속 저희는 보고서를 발표하거든요. 그 다음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이런 정도의 취급밖에 받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라. 뭐 2번, 3번이 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뉴스에서 왜 이 보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이거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되는 보도인데 또는 훨씬 작게 나와야 되는 보도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사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 4번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이 기사를 보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꼈다. 그러면 100% 나쁜 기사예요. 그건 무조건 나쁜 기사예요. 왜냐면은 정말 사회가 썩고 그래도요 희망을 느끼게 해야 돼요. 대안을 마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보도는요 100% 나쁜 기사예요. 그건 정말 국민한테 그냥 이민가라 니네 이민가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에 혐오감을 갖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누구나 있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치고 뭐 사회적인 활동이고 뭐 관심이고 SNS고 다 하기 싫어. 이런 날 그걸 나에게 그런 것을 나를 혐오주의에 빠뜨리게 하는 어떤 기사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는 나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시고 멘탈을 강하게 유지하시라는 말이고요. 뉴스는 재구성된 현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보셔라. 그리고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 그러니까 프레임을 짜는 걸 휘말리지 마시고 계속 이 프레임이 맞는가. 특히 사건의 제목에 있어서 성완종 자살 사건 이렇게 보도해요. 그건 성완종 자살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성완종이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뿌리다가 그게 안 먹혀가지고 그걸 폭로하면서 이제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완종 자살 사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돈을 얼마 뿌렸고 막 종이에 써 있잖아요. 그 홍준표도 그때 뭐 들어갔다 나왔고 뭐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제목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 사건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 그 조작하는 기능 그걸 자꾸 생각하시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의제를 던지면서 우리 이거 국정논단이라고 말해요. 우리 최순실 게이트라고 말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계속 자주 냈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